자, 반갑습니다. 어떻게 우리 박한길 회장님 강의를 들으니까 성공하실 것 같아요? 분명히 객관적으로는 애터미의 보상 플랜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장들이 한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그 특장들은 어떤 회사에도 없어요. 예를 들면 프리 엔트리,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말고 싶은 사람은 만다.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삼성에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말고 싶으면 많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프랜차이즈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많아요? 안 됩니다. 친목회에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말고 싶으면 많아요? 안 돼요. 동네 아줌마 개도 일정 조건을 갖춰야 들어가요. 그런 단체가 애터미처럼 프리 엔트리, 프리 엑시트 할 수 있는, 즉 다시 말하면 진입과 퇴출 자유가 있는 조직은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시작해서 대여섯 가지 특장은요, 어떤 조직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특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객관적 조건이고, 객관적 조건이 좋다고 해서 다 성공하나요? 천만의 말씀 못합니다. 미국에도 거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데 캘리포니아에 가봐요. 커피 사 먹게 일불만 달라는 놈이 쎄버렸어. 그럼 미국이라는 객관적 조건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나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건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게 그 무슨 소리냐? 그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자본이라는 개념이에요. 자본.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이 그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다면은 부모 탓, 사회 탓, 나라 탓 하지 마시고 내 탓 하시면 돼요. 내가 자본이 부족하구나. 이제 문제는 성공 여부는 자본에 달려 있습니다. 자본을 가진 자는 성공하고 갖지 못한 자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절대로예요. 절대로. never. absolutely. never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무슨 사회예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예요. 오늘 들으신 강의 다 잊어버리더라도 자본이라는 개념은 잊지 마세요. 자본을 알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 축적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강의를 듣고 계시는 이 시간도 내 자본 축적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본 생산성 소득인데 오늘 소제목은 평생학습과 학습조직입니다. Learning Organization. 오늘날 모든 조직은 학습 조직이고 평생학습을 합니다. 이미 선진국은 평생학습 시스템이 다 갖춰졌어요. 왜? 학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는요, 현재까지 130일 써먹을 수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앞으로 IBM 계산에 의하면 학교에서 배운 걸 써먹을 수 있는 시간은 12시간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시간 써. 대학 졸업하면 12시간 전에 졸업한 놈은 옛날 거 배우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아는 이 전산 컴퓨터공학 교수실에 갔더니 이놈 새끼야 책이 한 권도 없어. 그래서 야, 너 교수가 왜 책이 이렇게 없냐 그랬더니 책 뭐하게? 벌써 그 책이 찍어 나올 때 되면 다른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 책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빨라요. 그러니까 과거의 자기 사회적 캐리어 이런 것들, 학력 이런 것들 따지고 있으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꼰대 그래. 꼰대가 되지 않으면 평생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미 삼성이나 현대, LG도 학습 조직 선언을 이미 했어요. 우리 조직은 학습 조직이다. 자, 그게 뭔지 이제 프로가 되셔야 돼요. 아마추어로는 성공 못합니다. 아마추어는 프로가 되시려면 그 일을 좋아해야 되고, 좋아한 것만 가지고 프로 되나요?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보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 다음 뭐가 생겨야지? 아무리 보람이 있어도 소득이 안 생기면 못해요. 2차적으로는 소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은 보람 있는 사업이에요. 보람 있는 사업인데 소득이 안 생기면 못해요. 근데 오늘 시작해서 내일 소득 생깁니까? 안 생겨요. 분명히 이건 끈기, 인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
그걸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해요. 물이 몇 도였을 겁니까? 100도입니다. 정상 조건 하에서 1기압에서 99도까지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끕니다. 근데 98도에서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 조금 하면 되겠는데 안 해.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된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고. 그래서 인내와 끈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다음. 애터미 비즈니스는 빅 비즈니스입니다. 이게 프리 엔트리, 프리 액세스니까 다시 말하면 진출입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몽이다. 그렇지 않아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국내 다단계 무지하게 생겨요. 그렇죠? 근데 그 등록비가 있어요, 없어요? 등록비가 적게는 2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있어요. 500만 원 내고 등록을 하고 이렇게 강의 공짜로 들어요? No, 강의로 내야 됩니다. 5만 원씩 내야 돼요. 공짜니까 양잿물도 큰 거 먹는다고? 어? 이거 뭐 아무렇게나 하면 돈 버는 모양이다. 에이,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이게 글로벌 비즈니스고 빅 비즈니스면은 반드시 그만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요 비즈니스는 애터미 비즈니스는 절대로 혼자 성공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이건 절대로 앱솔루트리 절대로 성공 못해요. 같이 해야 돼. 같이 스폰서, 파트너, 회사가 같이 해야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나만 빨리 승급해야지. 내 수당만 빨리 올라야지. 그렇게 했으면 오죽 좋겠어요.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월마 따뜻한 가슴이 없으면 동반 성공하겠다는 따뜻한 가슴, 내가 이 사회와 이 나라에 기여하겠다는 그 생각이 없이는 안 돼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안 돼요. 파트너를 성공시키면 자동적으로 내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했느냐? 저놈을 밟고 올라서야 내가 성공한 걸로 그렇게. 우리 경쟁 시스템은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피라미드 구조거든요. 회사 피라미드 구조죠. 조직이. 응? 사장부터 이렇게. 그래서 내가 대리 승진하고 과장 승진하려면은 입사한 동기 몇 놈을 내가 밟아야 내가 올라설 수 있어요. 이게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 근데 애터미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뭐예요?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이고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원통 구조예요. 원통 구조라고 이게. 원통 구조. 매월 판매사 팀장이 나오는데 수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만 갖추면 다 올라가요. 그리고 저 사람이 못 돼야 내가 잘 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게 절대평가이고 원통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하지 못해. 지금까지 피라미드 구조에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내가 올라가는 구조였어요. 자, 자본. 이제 자본이 무엇인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 자본은 눈에 보이는 자본, 텐저블 캐피탈. 이것은 만져서 알 수 있는 자본. 그 다음에 형체가 없는 자본이 있어요. 저작권, 로열티 받는, 그 다음에 특허권. 이게 자본이에요 지금.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물적 자본이 아니고 무슨 자본? 인적 자본이에요. 리더가 어떤 사람냐에 따라서 파트너가 누구가 됐건 간에 애터미 비즈니스의 성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나무도 할 거 없어요.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 누구예요? 나폴레옹, 아이젠하워, 메가더, 마샬, 몽고메리 원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2차 대전 때 연합국이 승리를 한 거예요.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객관적 생산수단, 애터미라고 하는 객관적 생산수단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생산수단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생산수단을 이용한 사람만큼만 스마트하다. 자, 다음. 자, 자본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결. 경주죠. 늙은 부모 리아카에 싣고 달린 놈하고 캐딜락에 달린 놈하고 누가 이기냐. 이게 자본. 리아카라는 자본, 캐딜락이라는 자본. 자본의 기술 집약도가 완전히 달라. 승용차로 달리는 놈하고 열심히 뛰어봐요.
지가 가다 죽지 어떻게 되겠냐고. 못 이겨요. 자, 동물도 마찬가지. 이놈이 이제 골리앗이고 지금 이 다윗인데 이놈하고 지금 이기겠냐고요. 대자본과 소자본 못 이겨요. 아이고 고양이가 참 우습게 생각하고 있죠. 뭐라고 그러니까 이걸 잡소 마로 하고 있죠 지금. 자, 자본을 많이 가진 자에게 대들었다가 신세가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이게 악을 놈이 요걸 자시겠다고? 그러다 결국 신세가 이렇게 되고 말잖아 지금. 자본을 가진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그래서 자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자, 자본 축적을 위한 초대요건. 이게 신사숙녀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겸손이에요. 겸손.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배워야 된다고요. 배워. 안다고 생각하면요, 그 평생 몰아요. 자, 바로 인간 개발입니다. 자본을 축적한다는 건 내 개발이 인간 개발, 휴먼 디벨롭먼트, 인간 개발이에요. 선진국은 죄다 인간 개발이 잘 돼 있어요. 후진국은 죄다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후진국이에요. 자, 봅시다. 우리 세계은행에서 각 나라의 인간 개발 지수를 계산해냈어요. 자, 봅시다. 자, 어때요? 1위 만점입니다. 0.944인 노르웨이가 소득이 제일 많죠. 그렇죠. 그 다음 미국. 그렇죠. 대한민국 여기 있어요. 이게 인간 개발 지수가 0.880 이상이면 베리 하이에 속하는 국가들입니다. 굉장히 인간 개발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개발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불과 40-50년 만에 서구 선진국들이 200년, 300년만 해낸 일을 그동안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득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인간 개발 지수가 이보다 낮은 나라를 봅시다. 자, 0.7대로 돌아가니까 소득이 어때요? 떨어지죠? 분명히 인간 개발 지수하고 소득하고 관계가 있죠. 이제 점점 비참해지기 시작해요. 인간 개발 지수가 아주 바닥으로 내려가. 그럼 어때요? 소득이 바닥으로 내려가죠. 다시 말하면 3H, Head, Heart, Hand. 이걸 하라 하는 게 내 개발, 인간 개발이란 말이에요. 이거 안 하고 5천만 원 벌겠다? 그 꿈 깨시는 게 나아요. 안 되는 거예요. 빅 비즈니스를 하는데 투자가 없이 어떻게 되냐고요. 투자를 무슨 돈을 투자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겠다면 뭐 방법이 없죠. 자, 그런데 문제는 한 국가 내에서도 인간 개발 지수가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 평균이 0.898이지만은 889 그 정도 되지만은 각 국가 내에서 다 달라요. 그런데 각 국가 내에서 인간 개발 지수에 따라 소득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소득이 다르다. 유엔 통계입니다. 자, 이 대한민국은요 대단히 인간 개발 지수가 높아요. 높으니까 힘들어요. 높으니까 힘들다고. 다 높으니까 그보다 더 높으려면 나는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요. 자, 이거 봅시다. 문전옥답과 천수다. 강남상가 봉천동 상가. 이거 엄청나게 쌉니다. 그래서 우리 저 회사 본사가 봉천동에 있었어. 이건 전부 다 생산성의 차이예요. 생산성의 차이예요. 김연아하고 보통 여자 모델 이거 미모 가지고 안 따집니다. 자본 축적이 다른 거예요. 다르다고. 그러니까 삶의 과정은 자본 축적 과정입니다. 오늘 또 뭐 보고 TV를 보고 뉴스를 보고 하는 것들이 전부 자본 축적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제도권 교육에서는 기본적인 자본 축적을 합니다. 제도권 교육에서 세계에서 문자 해독률이 가장 높은 나라 어떤 나라예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문자 해독률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도권 교육에서는 3R이 기본입니다. 3R. 3R은 이건 세계 공통이에요. 교육의 기본이에요. 3R이 reading,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렇죠? writing, 글씨를 쓸 수 있어야 돼. 한글 못 쓰신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배우시면 됩니다. 일주일이면 배워. 일주일이면. 그런 글이 세계에 없어요. 세 번째, arithmetic. 셈할 수 있으면 돼. 이걸 제도권 교육에서 하고 사회 나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본 축적을 시작하지 않으면
평생 자본 부족으로 사시게 돼요. 자, 다음. 자, 그러니까 좋은 습관은 자본을 축적하는 습관이고, 나쁜 습관은 있는 자본을 까먹는 행동이에요. 꼼수라든가 편법, 이것은 얼른 보면은 돈벌이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반드시 패가망신합니다. 반드시 패가망신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자본을 까먹는 행위예요. 까먹는 행위. 내 이익만 챙기는 거, 이거 돈 벌 것 같죠? 안 돼요. 신뢰, 존경이라는 자본을 까먹어 버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선진국의 조직, 또 국내 유명한 기업들은 평생 학습 조직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우리 회사는 평생 학습 조직이다. 평생 배워야 된다. 평생. 지식의 폭발 속도, 정보의 유통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하루에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지식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평생 학습이라는 걸 하지 않으면 영원히 자본 부족에 허덕이게 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다음. 바로 애터미가 지향하는 것도 평생 학습 조직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정보를 주는 거예요. 학습하지 않은 개인과 조직은 경쟁에서 도태됩니다. 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정보, 새로운 시대의 흐름이 계속 나타나는데 옛날 배웠던 걸 가지고 꼰대 노릇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상대를 안 해줘. 그럼 완전히 꼰대거든. 그래서 이 평생 학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휴메니티, 겸손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공자님도 논어에서 불치하문 그랬습니다.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 말라. 부끄러워 말라. 그 자세예요. 그 자세. 자, 그러니까 내가 제도권 교육을 얼마나 받았느냐, 내가 사회적 캐리어가 어떻느냐, 그것은 굉장히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 능력이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까지의 지식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앞으로 지식 정보화 사회 다음에 올 사회를 드림 소사이어티라고 부릅니다. 꿈의 사회죠. 드림 소사이어티. 자, 드림 소사이어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근데 미래학자들이 기분 좋게 지금 드림 소사이어티에 첨단을 가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한국이다. 드림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지금 꼰대로 살면 안 된다니까. 엑소 알아요 몰라요? 방탄소년단. 저 할머니는 그게 뭔데? 총 쏘는 거야? 뭐 세계적 뷰 막 이 인기가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드림 소사이어티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는 이미지다. 이미지. 매력이다 그러면 매력. 이미지가 매력이에요. 매력. 동남아에 가면요. 어때요? 한류, 코리안 웨이브가 다 휩쓸고 있죠. 예? 휩쓸고 있어요. 이미지예요. 그게 이미지. 그러니까 그 뒤에 뭐가 들어가요? 소녀시대가 가서 춤추니까 그 뒤에 화장품이 따라 들어가. 예? 와, 저 한국 화장품을 바르면 소녀시대처럼 이뻐지는가 보다. 그들은 원래 이뻤어. 원래 이뻤는데 이미지가 그렇게 되니까 사정없이 팔리잖아요. 그게 드림 소사이어티예요. 드림 소사이어티. 이미지가 앞서간다. 이미지가. 현대경제연구소에서 현대자동차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보다 누가 더 크다? 소녀시대가 크다. 이미지예요. 왜? 소녀시대는 무차별적으로 상품을 따르고 가는데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만 굴러가. 그렇죠? 그러니까 스폰서로서 리더로서 성공하시려면 내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여자면, 내가 어떤 남자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호감을 가질까? 그 요소가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아요. 호감을 가질까? 대표적인 약속을 지키는 것도 호감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호감을 갖게.
그래서 지금 이제 애터미 비즈니스는 드림 소사이어티에서 해야 됩니다. 이미지예요. 상품을 파는 건 뭘 파는 거다? 내 이미지를 파는 거다. 이미지 메이킹. 매력 있는 남자, 매력 있는 여자가 되시면은 이 드림 소사이어티에서 3년 후, 5년 뒤에 틀림없이 성공하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